10월 30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8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이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며 조현 제1차관이 포럼 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8개국과 카리브 공동체 사무국 등의 외교 안보 장관급 인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 카리브 평화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두 지역의 평화 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인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카리브 국가들이 당면한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등 새로운 안보 이슈에서 한 카리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조현 제1차관은 10월 31일 수요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한인도 전략대화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인도 전략대화는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양국 간 1.5트랙 차원의 컨퍼런스로서 이번 제17차 회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국제포럼, 인도 아나타 아스펜 센터에서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기조연설은 양국, 학계, 정계, 경제계 인사들에게 7월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 한인도 양국 관계 현황 및 우리의 대인도 신남방 정책 비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10월 31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동 협력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중동 협력 포럼은 한중동 간 상호 이해 증진, 실질 협력 관계 심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1.5트랙 포럼으로 이번 제15차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입니다. 이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동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한중동 간 구체적인 미래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 참석 계기에 이 차관은 10월 31일 UAE 정부 인사와 면담을 갖고 11월 1일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 강제징용 판결 원고 승소로 내려졌는데요. 좀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네.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KBS 김영은 먼저 하시라고.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지금 철도 착공식하고 양묘장 현대화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비건 대표 방안을 통해서 미국 측이 남북 협력 사업 속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 기자님. 네.
그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네. 이 판결로 인해서 한일 관계 그리고 외교적인 뭐 큰 숙제가 또 다시 이제 펼쳐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주한 일본 대사의 임시 귀국 조치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계속 얘기했던 ICJ 제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측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 그 전임 장관 시절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그 의견서 철회 여부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뭐 유감을 표명하신다거나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게 있으신지요? 그 지난 금요일 국감시에 그와 관련된 그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이 이미 우리 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채널의 박민우 기자인데요. 관계 장관 회의 거쳐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한 일본 대사관이나 뭐 따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에 설명을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그 검토 대상이고요. 이번 그 장관 회의,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정부의 그런 후속 조치, 그런 계획이 정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외교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간 선거 직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파악되시는 게 있으시죠? 네. 우리 정부가 동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에 북미 양측은 후속 협상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오카베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강제징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2005년도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65년도 그 정규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견해, 그 입장 자체는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유 기자님. SBS 유성재입니다. 아까 비건 얘기해서 몇 마디 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여쭤보면은 어제 강 장관 만나셨고 이도훈 본부장 만났고 청와대 요청해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조명균 장관 만났고 오후엔 또 정의용 안보실장 만납니다. 만찬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비건 대표가 근데 와서 하시는 얘기가 북미 대화 전략을 뭐 공유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우리 측의 뭐 남북관계 속도 조절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제재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는 뭐 사실상 압박하려는 목적의 방안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미국 인사하고 이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차관복급이 와서 이렇게 우리 외교안보 부처의 핵심 고위급 인사를 정부와 청와대 막론하고 요청해서 모두 만나서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얘기보다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과연 맞는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자께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한미 간의 협의에서는 서로 상호 간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비건 대표 방안은 북미 협상을 앞두고 지난번 이도훈 본부장 방미 협의에 이은 추가 협의입니다. 한미 양국이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한미 간의 공조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TV조선 안영님입니다. 네. 그 윤병세 장관이 의견서와 관련돼서 아주 중립적인 내용들만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외교부 지금 현 외교부의 입장과 동의를 한 건가요? 그 의견서에 대한 그 질의가 국감시에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그 의견서 제출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현직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교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의 입장, 그러니까 지난 정부긴 하지만 지난 정부의 외교부에서 이런 입장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강 장관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신 부분이나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그러면 외교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나요?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미국 측으로부터 다소 구체적으로 그 개최 시점이나 뭐 물론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로 공유가 돼 있나요? 통보가 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앞서서 질문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외교 공무원도 뭐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외교 공무원의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죠. 어떤 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지난 7월 달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 이게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실에서 답변을 받은 걸 보면 피해 여성이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3년도에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친고죄가 폐지됐는데 이게 왜 형사 고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외교부가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고발 여부는 피해자가 고발에 대한 본인의 인적 사항 노출 등 2차 피해를 걱정해서 형사 고발을 원치 않는 점과 또 범죄 혐의 사실 확인 등을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이 고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징계와 형사처벌이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지금 답변이 그 모순되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2013년 이전에 여성이 그 친고죄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고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외교부가 얼마나 이 폐쇄적이고 이 여성이 피해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건 자기가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외교부 내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뭐 일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외교부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외교부의 고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이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얘기하셨고 저번에 정례 브리핑 때도 꽤나 강조를 하셨는데 외교부 고발 지침에는 성범죄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성범죄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장관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했는데 고발 지침이 2013년 이후에 개정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